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네. 아이고 얼굴이 좋습니다. 얼굴이 좋은가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죠? 예예. 오늘은 김명기 우리 정의당 고양시 덕양을 위원장님을 모셨는데요. 여러 가지 좀 물어볼 게 많았어요. 모셨어요. 이 3월 16일 날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말긴대로 했죠.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안철수 신당도 정확한 이름은 새정치연합이었습니까? 네네. 양당이 갑자기 갑자기 그야말로 완전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켜보던 사람들은 뒤통수 완전 맞은 거 아니겠어요? 네? 정의당 진보 정당에서 보면 굉장히 유연하게 둘이 만나서 일을 진행했더라고요. 네. 전격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장난 발기인 대로 했는데 그날 우리 김명기 위원장께서 아고라에다가 글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그 카페에 왔는데 거기서 주장하신 게 있으세요? 어떤 김한길 대표님과 안철수 의원님에게 제안을 하나 하셨던데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떤 그 두 분이 만나서 이제 두 팀이 일단 하나로 하자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두 팀 빼고 사실 야권 블록이라고 하는 정의당도 사실 있고 노동당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분 만남에 마음이 이렇게 막 썩 내키지 않는 사실 시민들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총 아우를 수 있는 이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새누리당부터 진보당까지 널리 펼쳐져 있는 그 사회민주주의 그 블록의 이름으로 다시 이 이름으로 사실 나가야 모든 야권의 정확한 통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취지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는데 이게 아니고 사회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맞다? 사회민주당은 이제 대표님은 계속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다시피 역사가 원래 북유럽에 오래 있고 올해 집권도 굉장히 오래해서 복지 국가가 끝난 나라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 대선에 나왔던 그 문재인 의원도 그 사회민주주의를 그쪽 방향으로 지향한다라고 그러신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고양시에 오셔서 저희 이제 정의당과 같이 가서 질문을 좀 드리고 제가 생각할 땐 노무현 대통령은 3인주의자였다라고 생각한다. 200만 수석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3인주의자였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일본의 중간쯤 우리가 경제를 지향하고 있었는데 그쪽은 지금 문제가 있는 자본주의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고, 그럼 독일의 열풍이 불고 있고, 그럼 북유럽의 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제 질문을 드렸고, 저희가 그걸 촬영을 했습니다. 증거까지 남겨두셨군요. 촬영을 해서 이제 문재인도 지금 미국 자본주의는 좀 위험하고 좀 나쁘다. 지금 북유럽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그쪽 방향으로 지향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본다라는 말씀을 좀 하신 바 있죠. 그분이 혹시 그날 분위기에 맞춰서 좀 서비스를 하신 건 아닐까요? 그분이 저를 서비스할 일이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땐 저희 질문에 평소 소신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회 경제 어떤 체제를 이제 독일식으로 하자는 그런 논의는 굉장히 넓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죠. 독일을 따라 배워서 독일의 어떤 여러 가지 것을 참고를 하자 이런 얘기는 많다. 그렇다면 독일이나 또는 북유럽 이건 다 사회민주당이 오랫동안 집권하면서 만들어왔던 그런 사회경제 체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실제로 공산주의 다 없어졌고 사회주의 사실 내려갔고 자본주의도 지금 많이 힘들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 사회민주주의 정도라고 보는 건데 또 지금 요새 이제 시민들의 눈높이에 있는 표창원 전 교수님 박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제 본인의
업무를 그만두고 이제 1년 넘게 계속 이제 박근혜 정권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그분도 이제 그 벙커원이라는 그 대학로에 네. 그 김어준 씨가 하는 카페에서 이제 강연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희 팀이 이제 거기 가서도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답변하시는데. 공부가 굉장히 많이 돼 있으신데요. 네. 어떻게 질문을 여러 가지를 드렸는데 혹시 정당 가입해 보신 적 있느냐? 어떤 정당을 지지하시느냐? 그리고 어떤 정당이면 가입하겠느냐? 혹 가입을 안 했다면 그리고 혹시 정당을 만드실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 그렇게 질문하고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 했더니 한 10분 가량을 설명을 하셨고 한 100만 정도가 뭐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 귀로 들었었죠. 네. 근데 그분 말씀은 대한민국에서 양대 정당으로 자리했으면 좋겠다. 네. 사회민주당이 네. 자기는 보수지만 네. 양대 정당으로 자리하기를 꼭 바란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사회민주당에 대해서 큰 칭찬을 하신 바 있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김명기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그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예. 표창원 교수마저도 한국이 이제 한국에서 사회민주당이 등장할 때가 되었다. 예. 이렇게 지금 그렇죠. 생각하신다. 예. 한편으로 보면은 이 최근에 그 산모녀가 자살한 사건도 있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 뭐랄까 이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문제가.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갔지만 그게 낙후한 사람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심각하죠. 네. 사실 그 진보 정당들이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목소리를 좀 대변하고 해야 하는데 사실은 너무 많이 분열돼 있고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고 있고 민주당도 사실 지금 점점 안철수 신당과 합치면서 약간 우측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우려들이 사실 좀 있는데 이번 기회에 뭐 이 새정치연합이 계속 갈 이름은 아니고 또 다른 당명이 채택이 되고 민주당 안에서 논의가 될 때 사회민주당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히 되기를 사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명기 위원장께서는 3월 16일 날 새정치민주연합 발기대를 할 당시에 그날 당명을 이제 공모했습니다, 그죠? 예, 공모했습니다. 공모할 때 저도 제출했습니다. 사회민주당으로 제안했습니다. 이건 공모에 응한 많은 분들이 있었을 테고, 거기서는 많은 이름들이 있었을 텐데, 그죠? 그 중에서 이제 다수의 어떤 다수가 지지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무난하다 이렇게 해서 아마 채택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민주라는 글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겠죠. 아마 그랬고 또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새정치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되었습니다. 약칭 새정연이 된 거죠. 이제 민주자 빼고. 그런데 말씀이 이 새정치라는 게 이게 얼마 있으면 헌정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작하고 뭐 안철수 의원도 지금 뭐 의원 되고 또 그 전부터 창당한다고 준비하고 벌써 헌 정치인이 비슷하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름은 사실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민주당이 조금 더 지금 지지를 많이 못 받고 분열되어 있긴 하지만 그 진보 정당까지 아우를 수 있는 큰 통합을 하려면 이 이름이 유일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발도 뭐 이렇게 사서 신을 때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새 신이지만 금방 뭐 한 달 지나면 헌신발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새 신 신으면 또 바로 옆 친구가 옆에 와서 밟기도 하듯이 바로 신는 순간 헌신발이 되는 건데 뭐 이제 그런 걸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지방선거가 지나고 나면 그 결과가 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는 곧바로 야권 재편 논의가 또 시작될 것 같은 예감도 들어요. 그렇게 대표님 보십니까? 아니 왜냐하면은 지금 이번에 13번 그러니까 2000년부터만 계산을 해도요 12번의 야권 재편이 있었어요. 12번이죠. 합당을 12번 했다니까요. 합당을. 어떤 당하고 어떤 당을 이렇게
페이퍼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합당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야권 재편을 12번 하고 이번이 13번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년에 거의 한 번씩 해왔다는 얘기거든요. 예. 어떤 때는 한 해에 2번도 했어요. 2007년인가 그때는 한 해에 2번인지 3번인지 했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제 생각에는 사회민주당이 대한민국에 나타나서 정당이 되어야만 더 이상 흩어지고 다시 야합하고 흩어지고 합당하고 그런 일이 이제 끝나지 않겠는가. 이 무한 합당. 예, 무한 합당이죠. 무한 재편. 무한 재편. 네, 이 계속 반복되는 예. 이것은 그만큼 한국의 야당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렇게 해도 금방 그 효과는 얼마 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예, 뭐 이렇게 약간 통합해서 지지층이 넓어졌다 하지만 금방 지금 또 안철수 신당과의 민주당 통합해서 뭐 새정치민주연합해서 뭐 상당히 지지율이 새누리당에 접근한 것 같았는데 금방 지금 20%대로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 정치인의 이름 갖고 모이다 보니까 네. 유명한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다 보니까 어떤 이념을 어떤 지향이 있는지를 서로 다 모르고서 만났다가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별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서 지지가 점점 빠지고 있는데 이제 유명한 정치인들의 이름으로 모일 것이 아니고 이 사회민주당이라는 200년 역사가 있는 그런 역사적인 이름을 갖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뭐 거기서 좀 좌파, 우파로 나뉘어서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뭐 집권할 수 있는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네. 그 5.18 논란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렇죠. 그거는 좀 놀라울 정도인데 그 역사의 의식이 도대체 있는 그렇죠. 그런 하냐.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죠. 그 민주당에서 본인은 아마 뭐 본인 뜻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뭐 뭔가 착오가 있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건 뭐 착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아니고 그런 인식을 너무 중도의 목을 메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5.18, 뭐 4.19까지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그래서 말씀인데요. 예. 그 사실 어떤 그런 역사 평가 문제라든지 안보 통일 문제에서 뭐 중도하는 건 좋은데 이게 그거를 하는 진짜 목적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해 없이 사회경제 정책에서 진보적인 아주 급진적이고 이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야만 이게 이 우경화가 아니고 진정한 말하자면 진보적인 어떤 칼라를 분명히 하는 건데 이게 안철수 의원이 안보에서는 뭐 보수 뭡니까 사회경제 정책에서는 진보 이러다가 지금 요 한 박자 이 앞에 거는 했는데 뒤에 거는 제대로 그치는 못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순서가 틀린 거 아닙니까? 순서도 틀리고 같이 했던 분들이 지금 좀 놀래서 손을 빼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하거든요. 이게 오히려 통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손을 내밀고 같이 한다면 정의당 쪽에 같이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그렇게 하셨으면 사실 그러고 그 다음에 민주당하고 이렇게 해서 이 정말 야권을 전체적으로 아울러 나가야.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그 안철수 의원이 이제 창당을 맨 처음에 한다고 하셨을 때 저하고 이제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이제 혼자 창당을 한다고 하셨을 때 우리도 이 이름으로 사람을 모아서 개인의 이름으로 창당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민주당 이름으로 창당을 한번 제안해보자. 같이 그렇게 해서 제안문을 이제 쓰기도 했었었는데 지금 이제 지나보면 그 안철수 의원께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새누리와 민주당 중간쯤에 포지션을 자꾸 갖고 가시는 게 아닐까. 그분이 지지를 더 받으려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땐 민주당과 정의당 그 중간쯤에 위치를 하셨어야 훨씬 더 많은 지지와 세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뭐 겉으로 보이는 정의당의 지지율이 뭐 1%다 2%다 밖에 안 되니까 안 돼도 그거를 뭐 무시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은 국민들이 이 민주당이라든지 안철수 신당의 지지를 보낸다고 해서 그 마음 속에 그러한 어떤 문제에 대한 이 기대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두 분이 안철수 의원, 김한길 대표님이 만났지만 두 분한테 사실 큰 매력이나 마음이 안 가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치는 전쟁하고 스포츠 중간쯤이라고 하는데 두 분을 면면히 이렇게 보면
정치하고 스포츠 중간쯤이면 굉장히 격렬할 텐데 두 분 혹시 발레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희는 아이스하키를 막 하는데 두 분은 혹시 피겨 스케이팅을 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치열한 삶의 문제, 예. 국민들이 정말 그 어렵게 느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뭐 싸울 땐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이게 좀 떠 있는 거죠, 말이죠.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세모녀 얘기처럼 네. 사회적 약자들이 네. 그 살 수 있는 정치, 네.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경제 체제를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해야 할 텐데 네. 사실 30분에 한 명씩 1년이면 15,000명씩 계속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뭐 네.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그 정치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네. 그런 부분 사회적 약자들이 대변할 수 있는 일을 해줘야 된다. 근데 네. 지금 두 분이 만났는데 그걸 과연 할 것인가에 대한 네. 의문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특히 야당은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침착하고 해야죠. 그에 대해서 대안을 놓고 해야죠. 또 그것을 이렇게 말하자면 상상력을 더 넓혀서 예. 이 선진국에서 해온 정책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나라에서 도입해서 가야 될 때가 되었는데, 그렇죠.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제대로 처음에 뭐 그 뭡니까 이 이야기가 조금 안철수 의원을 비판하는 쪽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만 그 처음에 왜 노동 있는 뭐 민주주의라는 그 최장집 선생님의 뭐 책도 읽으면서 미국에서 돌아왔잖아요. 네네. 그때만 해도 뭔가 좀 그런 있었죠. 네. 그 최장집 교수님이 들어갔을 때 함께 하실 때까지만 해도 네. 뭐 좀 기대가 있었고. 네. 근데 그러니까 최장집 선생님이 안철수 의원한테 이야기한 게 아마 주문한 게 그런 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 뭔가 그분하고 이렇게 헤어질 때 벌써 조금 조짐이 이상했죠. 네, 이상하고 뭔가 이 안철수 의원이 자기의 더 높은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취해서 좀 이 근본에 이렇게 조금 발을 뗀 거 아닌가 싶은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조금 날아다니는 쪽으로 그렇죠. 지금 네. 붕 떠 있는 느낌인 네, 거죠. 예.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정말 지방선거 전에 창당을 한다고 할 때도 약간은 조금 그랬습니다만은 어쨌건 지금 안철수 현상은 남았지만 안철수는 뭐 끝났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예, 이제는 뭐 이제 민주당을 합당을 해서 네. 당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뭐 이슈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인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사회민주당을 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그런 깃발 아래 예. 다시 모여보자 하는 이런 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 이런 예.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천착해서 이 문제를 한국 정치의 주요 이슈로 내세우자 하는 이런 분들의 그 결집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뭐 요새 한 전국에서 한 300명 정도 이 사회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계속 소통하고 교육하고 뭐 의논하고 그러고 300명 가지고는 너무 적다. 예, 너무 3만 명 돼요. 예, 너무 적은데 30명에서 지금 300명 된 거라. 아, 그래요. 예, 늘어나는 추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계속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300명은 너무 적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방법, 이런 뜻을 일단 시민들이 많이 모르시니까 인터넷, 뭐 아고라, 뭐 SNS 그런 소통 창구를 사실 통해서 이 인터넷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정치인도 나와야 된다고 이제 보여지고 물론 정청래 의원이 뭐 인터넷에서 소통하는 경우가 있긴 하고 그런 경우가 있듯이 그렇게 하면서 지지를 계속 모아나가서 사회민주당을 만드는 일들을 좀 해나갔으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또 그 여건 도발적인 질문입니다만 이 사회민주당 그러면 한국에서 조금 색깔이 빨갛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뭐 그런 우려가 있으시죠. 문성근 대표님하고도 한번 옛날 그 문성근 전 상임고문님하고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은 너무 좋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좀 힘들지 않겠냐. 그러면 속 안으로 그 정책을 담아내고 사민주의를 담아내고 밖으로는 다른 이름이 어떻겠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하고 또 만나서 의논을 드려봤더니 네. 그분은 좀 시원하게 저하고 좀 스타일이 비슷한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북유럽을 빨갱이로 공격할 건데 독일하고 뭐 스웨덴을 어떻게 공격할 건데 한번 해보라고 해봐. 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문성근 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스럽고 네, 왜냐면 이제 워낙 그런 공격들을 뭐 어린 시절부터 아버님부터 그런 걸 많이 보고 자라셨으니까. 유시민 장관은 조금 오히려 북유럽을 어떻게 공격할 것이냐 한번 붙어서 나가볼 만하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사회민주당은 대한민국에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죠. 그러면 이분들보다 더 젊은 층의 반응들은 어떻던가요? 30대라든지 30대 분들은 지금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일단 취업 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은 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쪽 세력의 힘이 워낙 지금 뭐 목소리가 적다 보니까 거기에 동참하고 계속 이제 공부는 같이 하고 있으나 사실 만만치가 않죠. 근데 지금 이제 팟캐스트 이제 지금 팟빵이라고 해서 뭐 그 방송하는 팀들 중에 젊은 방송을 하는 그 진행자들 중에 삼인주의에 관심을 갖고 그 정당에 뭐 일신을 해보겠다고 지금 방송으로도 지금 3인 방송을 하는 팀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나는 잉여다라는 그 팟캐스트인데 거기에 이제 진행하시는 그 잉총수 나는 잉여다. 그분은 이제 29살 되시는 분인데 사회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출구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저하고도 이제 내일 만나서 방송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데 뭐 그런 젊은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이구.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 이 희망이 있군요. 전 사실 사회민주주의를 한국에서 뭐 그 운동으로서 한번 해보려고 뭐 십수년 전부터 해왔습니다만은 사회민주주의 역사이시지 않습니까? 아니 역사라기보다도 아니 그 잘 안 되니까요. 장사가 너무 잘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고요. 또 그래서 뭐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하고 손잡고 좀 해보려고 또 하고 이랬는데 참 그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곤란한 것이 그 개인적으로는 다 좋다고 그래놓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함께 하자고 할 때는 좀 한 발 뒤로 운동을 하자 그러면 잘 나서서 이렇게 하지를 않으니까 그 대부분 국민이 정말 유명한 정치인이 이 깃발을 갖고 나가면 다 갈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어느 유명한 정치인이 이 깃발을 들고 그런 가는 용기를 보여주겠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왜 하나같이 말입니다. 아니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 정도 되는 분이랄지 이 정도 됐으면 사회민주당 하자 이렇게 했어도 멋있죠. 난 지지율이 안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아유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니라 뭐 이쪽 그 뭐 진보 분열의 표는 다 가져갔죠. 그럴까요? 마음이 확 갔죠. 마음이 뺏기는 거거든요. 마음을 주는 거고. 근데 그쪽을 이제 뭐 많지 않다고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조금 그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해들이 많이 있죠. 사회자가 들어가는 순간 오해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예를 들면은 정말 꼭 그 이름에 우리가 집착을 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뭐 노동당이라고 호주나 뉴질랜드 다 노동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사회민주당인 거 아니겠습니까? 뭐 또 프랑스는 사회당이라고 하고 각 나라마다 문화에 따라서 굉장히 그 전통이나 이런 게 다른데 뭐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봅니까? 사회민주당에 가깝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도 진보적 자유주의 뭐 사회민주주의 합해서 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민주당 안에서도 뭐 우파 좌파로 해서 사회민주주의와 진보적 자유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이라든지 또는 최저임금을 도입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지금 아주 그 맹렬하게 싸우고 있는데요. 싸우고 있죠. 그 오바마 대통령의 그런 분투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미국 민주당은 미국의 좌파 아닙니까? 그 우리나라 뭐 새정치연합이 미국 민주당 정도만 좌파 역할을 해줘도 충분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 진보 블록도 흡수할 수 있고라고 보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그 뭐 사회적 약자의 경제 체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 등한시한 경향이 있고 직접 들어가서 현장에서 한 경우가 사실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지지를 시민들의 지지를 많이 못 받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적인 또는 역사적인 조건 또는 뭐 분단의 조건 등 해서 꼭 우리가 사회민주당이나 이름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 미국 민주당과 같은 것일 수도 있겠다. 네? 그런데 실제 내용이 이제 그 정도 수준만 가져도 뭐 그 안에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하고 김한길 대표님의 뭐 만나서 그렇게 사회민주당 뭐 예를 들어서 뭐 SI 뭐 그런 가입 같은 것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시각들이 사실 좀 많은 것 같고. 아 그거야 뭐 SI가 뭐 저 어디 뭐 그렇게 뭐 쉽게 그냥 아무나 받아주는 데가 아니고요. 그렇죠. 뭐 그런 이제 이 말씀들을 해서 같이 사회민주 속 안에 좀 사민주의 정책을 담아내고 사민주의 미국 민주당처럼 가면 어떻겠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시간도 다 됐으니까 우리 김명기 위원장님께 이제 그 조금 더 그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그러니까 사회민주당이라는 깃발 아래 우선 이 말하자면 예전에 뭐 지난 총선 때는 문성근 씨가 뭐 100만 밀란을 했듯이 사회민주당이는 깃발 아래 뭐 많은 말수록 좋겠지만 뭐 그래도 10,000명 수준의 그런 정도의 이 동지들을 모아서 이 사회민주당이 말하자면 야권 전체의 재편을 이렇게 앞장서서 주장하고 나가 제일 바람직하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정의당도 그렇고 뭐 노동당도 그랬지만 거기서도 사회민주당을 하자는 그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사실 현재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들도 뭐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될지 모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6월 이후가 되면 야권이 재편이 되면서 사회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모여만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인원만 모여 있다면 모든 야권 새정치연합과 노동당과 정의당과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림이 나오겠다. 예, 그래서 그 사회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당내 당으로서 그 당의 말하자면 야권 전체, 현실적으로 야권 전체가 지금 아직은 사회민주주의자로 가득 차지 않으니까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사회민주당이라는 것을 먼저 결성해서 그 사회민주당이 주도하여 야권을 이렇게 대통합해 낸다면은 다음 총선 또는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도 이루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요. 예, 그걸 하는데 제가 뭐 최선을 다해서 일조를 하고 싶고 그 생각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꼭 해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러면 사회민주당이라는 깃발 아래 이 수만 명을 먼저 모으는 것이 급선무겠군요. 사회민주당 아래 수만 명이 모아야 하는데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철수 의원과 두 분이 만났고 그리고 이제 정의당과 뭐 노동당이 이제 6월 끝날 텐데 어쩌면 그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의원님 빼고 나머지 분들이 뭐 정당들이 그 이름을 갖고 논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이 인원이 더 많아지면 민주당과 함께 정의당까지 다 통틀어서 만들어내는 이름을 내는 게 사실 가장 큰 목적인 거죠. 정말 하나가 돼서 이 이름으로 함께 집권하고 뭐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여하튼 이 한국의 이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져서 이거 굉장히 자살하는 분들이랄지 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렵죠. 살기가 너무 어렵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이 말하자면 수출 대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세계적 수준의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아주 처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있죠. 네네.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천착하는 사회민주당이 만들어지고 그 사회민주당이 야권을 재편해서 다음 총선 대선을 통해서 집권해서 한국을 복지국가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 김명기 위원장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해서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 고생했습니다. 네.